9. 악마, 입안의 악몽. 필자는 의사가 아니지만 입안의 병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 독자에게 꼭 조금은 설명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미리 앞질러서 한마디만 말해 두자면 그는 이날 밤 성망정에 걸리기 일보 전에 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병은 오래전부터 약해져 있으면서도 완강하게 저항하던 그의 육체 조직을 마침내 완전히 정복하고 만 것이었다. 필자는 의학을 전혀 모르지만 대담하게 상상해보면 그는 사실 자기 의지를 극도로 긴장시켜서 얼마 동안은 발병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때 그는 얼마든지 병을 지배할 수 있다고 공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에 자기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운명적인 순간, 즉 뜻뜻이 나가야 할 곳에 나가서 대담하고 단호하게 할 말을 다함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누명을 벗어야 할 이때에 몸져 눕는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이 싫은 일이었다. 하기야 그는 한번 모스크바에서 온 새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본 적이 있었다. 이미 앞장에서 말했듯이 까체리나의 환상을 위해서 초빙된 그 의사는 입안의 용태를 듣고 세밀히 진찰한 후 그가 일종의 뇌 질환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입안이 혐오를 느끼면서 진술한 어떤 고백을 듣고도 하등 놀라지 않았다. 선생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환각에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의사는 단정했다. 하기야 더 자세히 시험해 봐야 합니다만 아무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곧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반은 의사의 현명한 권고대로 치료를 받으러 자리에 누우려 하지 않았다. 난 아직 그럴 수 있잖나. 다시 말해서 아직 기력이 있는 셈이다. 쓰러지면 그때 또 어떻게 하지 뭐. 누구든 좋은 사람이 간호해 주겠지. 그는 한 손을 내젓고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그는 자기가 환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의식하면서 정면 벽 앞에 놓아둔 긴 의자 위의 무엇인가를 끈질기게 쏘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다. 이반이 스메르 자코프한테서 돌아왔을 때는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어떤 신사였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특수한 계급의 러시아 신사로서 이젠 그다지 젊지도 않고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50 가까운 연배였다. 꽤 길고 아직 상당히 짙은 검은 머리며 쐐기 모양으로 다듬은 턱수염에는 아직 그다지 흰 털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갈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본래는 꽤 솜씨 있는 재봉사가 지은 듯 했으나 3년쯤 전의 유행이어서 이젠 어지간히 낡았다. 따라서 사교계에 이름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것은 입지 않았을 것이었다.
와이셔츠도 숄처럼 긴 넥타이도 모두 인류 신사들이 쓸만한 것들이었으나 와이셔츠도 가까이서 보니 때가 묻었고 폭넓은 넥타이도 상당히 낡은 것이었다. 바둑 무늬의 바지도 단정하기는 했으나 이것도 요즘 유행으로 봐서는 역시 너무 색깔이 밝았고 통이 너무 좁아서 이제는 아무도 이런 것을 입지 않게 되었다. 흰 털의 소프트 모자도 역시 계절에 안 맞는 물건이었다. 요컨대 그다지 넉넉지 않은 사람이 복장을 단정히 갖춰 입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모습이었다. 말하자면 이 신사는 농노제 시대에 흥청거리던 옛 흰손, 즉 몰락한 지주 계급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았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지난날에는 훌륭한 상류 사회에 살면서 의젓한 친구들을 갖고 있었으며 지금도 교우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나 젊은 날의 즐거운 생활은 이미 끝나고 농노제의 철폐에 따라 차츰 사양길을 걸으면서 이제는 선량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신세를 지고 있는 일종의 점잖은 식객이 되어버린 사람이었다. 옛 친구들이 그를 집에 들여놓는 것은 그의 상냥하고 원만한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이만큼 단정한 사람은 비록 말석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과도 동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식객, 즉 원만한 신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트럼프 놀이 상대는 잘하지만 무슨 용건을 부탁 맡아서 하기를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보통 고독한 인간이며 총각이거나 호랍이다. 때로는 아이를 가진 사람도 있으나 그 아이는 어디 먼 숙모 집이나 누군가의 집에 맡겨놓는 것이 일수다. 신사는 그런 숙모가 있다는 것을 고상한 사회에서는 일체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친척이 있다는 것을 좀 창피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자기 아이한테서 명명일이나 성탄절 같은 때 간혹 카드를 받고 또 보내고 하는 동안에 어느새 그 아이에 관해서 잊어버리고 만다. 이 뜻하지 않은 방문객의 용모는 선량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역시 원만한 얼굴이었으며 그 자리의 분위기에 따라 언제라도 싹싹한 표정을 금방 지을 수 있는 사람 같았다. 시계는 차고 있지 않았으나 검은 리본을 단 별갑의 자루가 달린 안경을 가지고 있었다.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모조 오파를 박은 큼직한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신사는 이반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으나 이반은 시무룩하니 입을 다물고 말을 건네려 하지 않았다. 신사의 태도는 마치 식객이 위층 거실에서 사랑방으로 내려와 주인의 말동무라도 되려고 했으나 주인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생각에 잠겨있는 바람에 얌전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했다. 그러나 주인이 입만 떼면 언제라도 당장에 애교 있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무슨 근심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여보게
하고 그는 이반에게 말을 걸었다. 이런 말을 하면 매우 실례지만 자넨 까테리나 얘기를 들으려고 스메르자코프를 찾아가 놓고 그 사람에 관해선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돌아왔잖아. 아마 잊었던 모양이지. 아참 그렇군. 이반은 재빨리 말했다. 그의 얼굴이 걱정스러운 듯 금방 흐려졌다. 그래, 난 잊었어. 그렇지만 이젠 아무래도 좋아. 만사가 내일이면 다 해결되니까.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 사람아 하고 그는 짜증스러운 듯한 어조로 손님을 바라보고 말했다. 그건 내가 진작 깨달아야 할 일이었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자네가 웬 참견이야. 그러면 마치 자네가 알려준 일이지 내가 스스로 깨달은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나. 그렇다면 믿지 말게나. 신사는 상냥하게 웃었다.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증거, 특히 물적 증거 같은 건 아무 소용도 없거든. 도마가 믿은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믿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네. 한마디로 말해서 강신술사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지. 생각해보게나 그런 사람들은 악마가 저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뿔을 보여주기 때문에 강신술은 신앙을 위해 퍽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세. 이것은 저 세상이 실제 하고 있다는 이른바 물적 증거가 아닌가 하고 그 사람들은 말하고 있네. 저 세상과 물적 증거, 기막힌 배합이 아닌가. 그건 좋다고 치고 악마의 실제가 증명되었다고 해서 신의 실제가 증명되겠는가. 나도 이상주의자 속에 끼고 싶군. 그러면 그 속에서 반대론을 펴줄 텐데 나는 현실주의자지만 유물론자는 아니니까 헤헤헤 하고 말이야. 여보게. 이반은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지금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기분이다. 물론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염려 말고 마음대로 짓거리게. 자네는 전번처럼 내 약을 올리지는 못할걸. 그러나 왠지 창피한 생각이 드는군. 난 방안을 걸어 다니고 싶네. 나는 전번처럼 간혹 자네 얼굴도 안 보이고 자네 목소리도 안 들리게 되지만 자네가 짓거리는 말은 다 아네. 왜냐하면 그건 나니까. 짓거리고 있는 것은 자네가 아니라 나거든. 다만 한 가지 지난번 자네를 만났을 때 나는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눈을 뜨고 자네를 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머리에 얹어야겠군. 그러면 아마 자네는 사라져 버릴 거야. 이반은 방 구석으로 가서 자기 말대로 수건을 적셔 머리에 얹고 방 안을 여기저기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